네, 딱 30분. 요즘 뜨는 트렌드를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트렌드 집 시간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트렌드 관련 책들이 쏟아지죠. 뭐 매년 연말 되면은 뭐 트렌드 뭐 어떻게 하면서 뭐 이런 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다 읽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 트렌드를 좀 빠르게 정리해보고요. 다가올 2026년에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우리가 또 창업 아이템에 도움이 될지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면 모두 다 알아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십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소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로 자주 뵀는데 예.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2025년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1992년부터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어렵다 그러면 1997년 IM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도 쭉 리만 사태부터 금융위기도 있었고, 네. 코로나19도 지났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좀 자영업시장이 나아져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만, 올해 2025년은,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가장 크게 들렸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코로나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어. 그때는 완전 셧아웃 되고 예. 문을 다 내리고 예. 다 내렸던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더 힘들다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지원금도 있었고 소비 쿠폰도 많이 발행이 돼서 네네. 그래도 아무튼 코로나라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요. 2025년은 지금 최근 주식 시장의 시그널은 있고 이런 반면 자영업 상권 경기는 요즘 저녁에 술을 안 먹는다. 일단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렇게 회식 문화가 아예 술을 먹고 늦게까지 하고 이런 게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테헤란로 일대 직장인 상권 보면 요즘 12월이면 저녁 시간에 회식하고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득 차야 되거든요. 맞아요. 요즘 저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홍대 정도만 가도 옛날에 바글바글 했거든요, 사람이. 예. 요즘은 아예 없고. 요즘 이제 좀 핫한 성수 정도? 예. 그 정도면 약간 사람이 많고, 오히려 다른 지역은 거의 상권이 많이 맞습니다. 줄었더라고요. 전국에 이런 성수동처럼 감성골목으로 꾸며진 곳, 또 일부 이런 전통시장, 지붕이 덮여 있는 전통시장, 전국에 한 1,400개 전통시장이 됩니다만 네. 그중에 한 70%가 덮여 있는데 그런 곳 일부 살아있는 거 외에 일반 로드샵 경기가 요즘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게 요즘 자영업 시장에 상당히 좀 매우 흐림 이런 걸 체감하는 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문가분의 말을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피부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요. 올해가 또 특히 AI부터 시작해서 뉴스만 틀면 챗GPT 이야기 나오고 AI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2026년도 약간 이 흐름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2026년 이 적토마해라고 하는 말띠인데요. 적토마. 저마다 2026년 내년은 좀 자영업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네. 현장의 목소리는 올해 불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런 게 계속 있고요. 특히 저는 2026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 트렌드를 보면 요즘 상권에 가면 여전히 임대문이 공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있어요. 택지개발지구의 신축 아파트 상가들 같은 경우는 요즘 1년 렌트 프리, 2년 렌트 프리, 그 비싼 수십억 상가를 분양받아서 1년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 이런 상가도 있어서 아마 2026년 내년에도 창업 시장은 좀 뾰족하게 나아질 분위기가 사실은 많지 않은 반면 오히려 이런 불황기를 틈내, 그러니까 불황기에 맞는 불황형 창업,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요즘 내년 같은 경우도 월세 적게 내면서 사람 적게 쓰고 이런 사업 없나요? 요즘 이런 문의 되게 많은 거. 네. 확실히 요즘 돌아다녀 보면 공실이 많은 것 같고 그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보면 사실 그게 여실히 드러났던 드라마였잖아요. 1년 렌트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시기.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그 시간과 겹치는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볼까? 근데 우리가 여기를 좀 타파해야 되잖아요.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불황을
불황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 2026년의 트렌드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불황에 연관된 뭐 이런 일이라고 봐야 저는 되나요? 2026년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근데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네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1997년 IMF 2년 남짓을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 창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반값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네네. 그 당시에 그 IMF 때 조물주 외에 건물주가 되게 많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이거 뭐냐면 이 불황형 창업이 내년이라고 내후년이라고 금방 호황기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상권 창업 입장에서는 불황형 창업은 오히려 호황일 수 있다. 네네네. 불황형 창업.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황이라는 것은 지갑을 많이 안 연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히려 최근에 오마카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폐업한 게 한 번 가서 객단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먹어봤지만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한번 찍고 그냥 올리고 맞습니다. 끝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예. 야, 아무리 불황이라도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야, 술 한 잔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밥도 먹고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이런 실속형 창업 시장. 이런 시장은 여전히 강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오히려 불황일수록 뭐 이런 2026년 소비 트렌드 중에 근본이즘이 뜬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본이죠. 불황일수록 근본 있는 가게, 오래된 맛집, 노포들.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불황일수록 우리 IMF에 잘 됐던 아이템이 뭔가 이런 걸 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로 약간 맞습니다. 회귀해서 생각해봐도 괜찮겠군요. 그래서 저는 IMF 때 5천만 원, 6천만 원 창업 아이템이 정말 호황이었거든요. 맞아요. 5천, 6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하지 않고 실속 있게 그 당시에 뭐 고기 포차라든지 그 당시에 미국산 소갈비살 이런 거 정말 고기 뷔페. 예. 근데 대패 삼겹살 예, 이런 거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좀 불황형 창업은 되게 호황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한때 이제 창업 시장에서는 물가 불안, 그 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높아졌고 판매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네. 그래서 오히려 소비를 중단했던 이런. 그래서 점심도 편의점 가서 먹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기에 맞춰서 투자 비용을 좀 줄이면서 소비자들이 좀 체감 경기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이런 실속형 창업은 오히려 내년에 되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편의점 도시락도 5,500원 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사 먹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 5,000원이 넘네? 이러고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불황형 창업이 결국에는 누군가 창업하시는 분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불황형 창업이 과연 돈으로 연결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돈이 맞습니다. 되나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사실은 2026년에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또 다른 기상도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 시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25년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80%가 외식 브랜드인데요. 5% 도소매, 서비스업 15% 이럽니다만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요즘 사실은 신규 창업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프랜차이즈 관련 안 좋은 뉴스만 너무 많이 나와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점 확장이 안 된다는 것은 상권에 새로운 신규 점포가 계속 출점이 더디다는 얘기고 오히려 신규 창업자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업종 변경이나 컨셉 변경을 해서 재창업하거나 아마 이런 수요로 아마 2026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불황에 창업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봐야하는데 좀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이 시장에서 뭔가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나라는 창업 시장도 빨리빨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되게 한 2, 3년 확 올랐다가 쓱 빠지고 막 그렇죠. 데이터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준비하고 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일수록 첫째 오히려 창업 준비 기간을 앞으로 뭐 최소한 30년의 로드맵을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1년, 2년, 3년 정도는 좀 제대로 준비된 창업. 그래서 저는 좀 프랜차이즈가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첫째, 많이 팔아도 뭐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카페 브랜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쵸. 평균 매출액이 2천만 원이라도 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쵸. 본사에 또 그렇죠. 물류비라든가 이런 걸. 2억, 3억 투자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치킨집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매출은 3천, 4천인데 너무 많아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요즘 뭐 라이더 비용, 소개비 하면 순이익률이 10%도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요즘 불황기일수록 오히려 그런 쉽게 창업, 빨리빨리 창업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내가 제대로 무릎 꿇고 좀 배우자.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창업자 오히려 좀 음식을 한다면 성공하는 사장님 밑에 가서 네. 1년 동안은 제가 직접 한번 제가 그 주차 관리부터 숯불 관리부터 주방호를 한번 직접 좀 배워서 창업하는 좀 더딘 창업 이런 슬로우 창업 이런 부분을 슬로우 좀 창업.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2026년은 돈보다는 나를 위한 창업이 핵심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걸까요? 슬로우 창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창업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고객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 창업자들은 주인이 왕입니다. 내가 내가 편해야죠. 행복해야 돼. 예, 맞아요. 열심히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어서 죽을 똥 살 똥 살았는데 아이고 병 들었어요. 요즘 힘들어. 이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건물주 월세 내다가 남는 거 없어요. 본사에다 내니까 남는 거 없어요. 이거보다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실속 있으면서 내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좀 어렵더라도 내가 배우자. 1년이 안 되면 2년. 네. 좀 이런 풍토가 아마 2026년도부터는 계속 이 창업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창업이 중요하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자영업을 잘해야 맞습니다. 상대방에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내가 막 힘들고 맨날 고달프고 밤마다 이걸 왜 했을까라고 머리 받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 창업 왜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즐겁게 창업하는 시대가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그 세대별로 좀 예. 맞춤형으로 한번 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2030부터 한번 가볼까요? 2030은 2026년도의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트렌드, 과연 어떤 거를 좀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2026년도에 2030은 가급적 창업하는 걸 조심합시다.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2030은 네. 창업보다는 조직을 경험합시다. 2023년에는 2023년에는 경험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 2014년 이 무렵부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했거든요. 맞아요. 서울 창업허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저희의 존재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30 세대의 창업을 위해서 맞습니다. 알려드리기 그래서 위해서.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음. 창업을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 제대로 이게 공부하는 2030에게는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죠. 근데 2030들도 빠르게 창업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70개까지 청년몰이 오픈했는데요, 전통시장에. 맞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한 30여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 창업에서 숙련 창업자로 바뀌어서 장수 창업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잠깐 창업했다가 금방 단명하는 청년 창업 모델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부터 먼저 해서 배우겠다라는 생각보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먼저 습득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본 장사의 신 우노다카시 사장 같은 경우도 네, 압니다. 예. 이자카야 사장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배워서 이제 하사날게요 해서 아들 점포를 내고 그렇죠. 또 그 아들 점포에서 배워서 손자 점포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금방 3달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능이 있고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다 그러면 실행하는 게 맞지만 뭐 대충 정부 지원금만 받고 창업하라니까 저도 해보려고요.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창업이나 하려고요. 이런 마인드로는 야 창업 시장에 가급적으로 오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후에 도전해라. 무턱대고 했다가 괜히 큰 실패를 맛볼 수 있으면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긴 좀 많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창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출도 많이 받고 하는 편이고 근데 2030 세대한테는 그런 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먼저 배우고 도전하라.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050 세대를 위한 창업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50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도전해야 되고 이미 사회 경험도 좀 있잖아요. 2030보다는 뭐 직장에 다니셨다가 이제 딱 저희 나이 때입니다. 그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김부장 이야기가 제가 80년생이거든요. 제가 45인데 저희 나이 때부터 뭐 대기업에 다녔던 친구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창업을 준비해요. 대개는 뭐 예를 들어 뭐 치킨집이라든가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그런 회사에 도전 중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도전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요 4050 분명한 건 40부터 인생의 본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제대로 된 게임. 그래서 40부터 어떻게 보면 나의 현존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 50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50은 60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40대 정도, 50대 정도 4050은 조직을 경험해볼 만큼 경험했죠. 그 조직의 끝이 어디라는 것도 잘 알죠. 너무 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내가 가지고 내가 이 수익 모델이나 사회를 주도하고 싶다.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4050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단계별 창업을 좀 진행할 단계다. 단계별 창업이요. 그래서 1단계부터 올인하시면 안 되고 나의 시드머니가 1억이라면 야 1억 중에서 이를테면 한 50% 5천만 원만 가지고 아니면 3천만 원만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어렵게 힘들게 창업해 봅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을 적게 드린다는 것은 폼 잡으면 안 되죠. 몸이 힘들어야 되죠. 맞아요. 그 4050의 그 창업은 약간 폼 잡으려고 창업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렇죠. 중간돈이 한 10억 정도 돼서 그 중에 한 2, 3억 떼서 합니다. 이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지금 중간돈 1억이에요. 많아야 2억을 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거기에 빚까지 내서 올인하는 창업은 되게 위험합니다. 절박한 거죠. 거기다가 또 누구나 쉽게 프랜차이즈 모델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카페 창업 제가 뉴스가 있는 카페 창업을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카페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외식업 시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노동 강도가 좀 덜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익 가치는 또 한정이 있는 거죠. 그것도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카페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5만 개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맥시멈입니다. 다 찼다. 그래서 저는 좀 4050일수록 지금 당장 편하게 남보기 좋게 이런 창업, 깨끗한 창업보다는 오히려 최소한 4050부터 10년의 로드맵을 한번 짜봅시다. 그래서 1단계 창업은 첫째 좀 힘들더라도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 적게 하고 대신 기술력을 배우는데 수업료를 제대로 내서 1단계 사업을 1, 2년 정도라도 딱 해보면 시장에 눈이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2단계 창업을 하자. 이런 방법이 저는 4050들한테는 되게 필요하고요. 제가 외식업만 말씀드렸는데 4050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도소매나 서비스 같은 어떻게 보면 이미 회사에서 근무했던 핵심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미 이전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나오신 맞습니다.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창업 모델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이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업, 주식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도 온오프라인을 같이 한다든지 외식업도 오히려 남들 안 하는 방식으로 저는 하는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게 4050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친구들도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취업, 뭐 창업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쉽게 돈을 넣어서 뭔가 벌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돈을 들인 만큼 뭔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전에 시간이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배우고 나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 지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070 세대는 어떤 창업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우리나라 63에서 55년생까지 720만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64년에서 74년생 거의 1,000만 명에 달하거든요. 네. 960만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한참 은퇴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살기 싫어도 9순까지는 다 사시기 때문에 이제 은퇴 이후에 30년의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퇴직하신 선배들을 만나보면 야, 눈 뜨면 출근할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야,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창업 모델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제가 저쪽 파주에 저쪽 헤이리 아트밸리 있는 그 뒤쪽에 6070 창업 사례를 보면 그분은 LP 카페를 하시거든요. LP 카페를 하는데 아예 1, 2층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었어요. 1층에는 살고 2층에 이런 음악다방도 하면서 본인이 좀 즐기시는 창업이네요. 맞아요. 네네네네. 1, 2층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6070이다 보니까 야 서울 사는 4050들이 선배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70 입장에서 3040 젊은 세대와 말 섞는 일이 되게 재밌어요. 네네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서의 창업 모델 그리고 출근한다는 것은 6070에게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창업이고 그러네요. 이게 내가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사업자가 있고 나 이거 합니다. 명함 내밀 수 있는 이런 창업 모델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6070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80대, 90대 이런 실버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창업 그런 게 좀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오프라인 상권이 이제 뭐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제 일하는 것도 비대면을 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허접한 아파트 상권 이런 상권은 앞으로 저는 갈수록 좀 편차가 심해지는데 네. 저는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상권보다는 오히려 원도심에 오래된 그리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서 감성골목으로 꾸미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요즘 뭐 여기 가까운 막리단길이라든지 맞아요. 뭐 일본 교토의 니시키 시장 같은 이런 곳도 전통 시장과 신세대 상권이 만나는 상권. 그렇죠. 이런 상권은 불황에도 꾸준히 신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창업자들도 야 요즘 주말에 10대, 20대 젊은 세대, MZ세대가 모이는 골목 상권이 어딘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아파트 상권보다는 한 10개, 20개 정도 사장님들이 모이시고 회장님을 뽑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골목을 살리는 이런 상권 활성화 그 상권이 이제 전문용어로 뭐 재생 건축 상권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데를 다시 되살려서 상권이 이루는 재생 건축 상권. 그렇죠. 그러니까 원도심을 원도심을 재생하거나 네. 오래된 골목을 예쁜 찌글거리 많은 감성 골목으로 바꾸는. 요즘 이런 데가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 그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공간들. 알겠습니다. 상권도 아무튼 네. 찌글거리 많은 상권, 예쁜 상권, 맞아요. 예쁜 골목 상권 앞으로 되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옛날의 문화도 가꾸면서 예, 요즘의 문화도 트렌드도 접목시키는 그런 상권들.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SNS에 뭔가 올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권, 그런 상권이 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힘차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많이 뛸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창업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부탁되고 창업보다는 일단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했으면 여행. 좋겠다. 여행을 경치 여행이 하는 게 아니고 상권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권. 그래서 요즘 뜨는 상권, 어느 동네를 가든 뜨는 상권이 있거든요. 뜨는 상권에 나가서 요즘 새로 생기는 가게와 문 닫는 가게가 어떤 건지, 네. 줄 서는 가게와 팔이 날리는 가게가 어떤 건지, 이런 관점으로 상권 여행을 습관화하시면
아마 상권의 이런 돈의 흐름을 충분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하는 사람 중이고 많이 공부하는데 여행이 임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일상화시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예. 상권을 한번 좀 구경해보고 상권으로 여행을 가는 시간 맞습니다.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렌드집에서 준비한 2026년 창업 트렌드의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상훈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